요즘 증권사 리포트들을 보면요,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. 애널리스트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한 반도체 부품 회사에 대한 칭찬을 막 쏟아내고 있거든요. 왜 갑자기 이러는 걸까요?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미스터리의 중심에 있는 기업, 해성 DS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이 회사가 바로 해성 DS인데요. 뭘 만드는 곳이냐면 크게 두 가지 핵심 부품을 만듭니다. 왼쪽에 보이는 리드 프레임은 반도체 칩의 뼈대 같은 역할을 해요. 칩을 튼튼하게 잡아주고 외부랑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주죠. 그리고 오른쪽 패키지 기판은 여러 칩들을 한데 모아놓는 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두 사업이 어떻게 지금의 열풍을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요, 단순히 이 회사가 좋다, 나쁘다 이런 분석을 넘어서요, 이건 거의 한 편의 역전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. 한때 시장에 주목을 받지 못했던 회사가 어떻게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지 그 첫 번째 단서부터 따라가 보시죠. 자, 그럼 가장 먼저 이 회사의 전통적인 핵심 사업부터 한번 들여다볼게요. 보통 새로운 기술, 새로운 사업에만 눈길이 가기 마련인데 사실 해성 DS의 진짜 저력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었습니다. 이 차트 한번 보세요. 딱 보면 아시겠죠? 회사 전체 매출의 무려 70%가 바로 이 리드 프레임 사업에서 나옵니다.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이 기반 사업이 얼마나 튼튼하고 안정적인지가 회사 전체의 체력을 결정한다는 얘기죠. 아니 근데 이 오래된 사업이 왜 지금 와서 중요하냐고요? 이게 그냥 안정적인 수준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크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. 인피니언 같은 세계적인 회사들이 주요 고객이고요. 특히 요즘 전기차 시장, 그중에서도 유럽 전기차 시장이 막 커지면서 수요가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. 심지어 최근에 대만 경쟁사들이 가격을 올리면서 해성 DS도 덩달아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상황이 됐습니다. 네, 바로 이겁니다. 정리를 해보면 아주 든든한 캐시카우가 있다는 거죠. 꾸준히 돈을 벌어들이는 이 사업이 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고요. 자,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. 이 회사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결정적인 한방, 바로 DDR5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.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DDR5입니다. 들어보셨죠?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지금 우리가 쓰는 DDR4보다 성능은 2배 이상 좋고 전기는 덜 먹는 그런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라고 보시면 돼요. 특히 AI 시대에 폭발하는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이게 꼭 필요합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 해성 DS가 처음부터 이 DDR5 시장의 주인공이었던 건 아닙니다. 오히려 시작은 좀 초라했어요. 거의 뭐 위기였죠. 이 부분이 이 스토리를 더 흥미진진하게 만듭니다. 이 타임라인을 좀 보세요. 2023년만 해도 DDR5로 넘어가는 게 늦어지면서 주가가 영 힘을 못 썼어요. 심지어 올해 초까지만 해도 생산이 작고 말썽을 부려서 다들 걱정이 많았죠.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2024년 중반부터 기적 같은 반전이 일어납니다. 드디어 공정이 안정화되면서 대반격이 시작된 거죠. 아니,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? 비결은 바로 생산 방식에 있었습니다. 다른 회사들이 종이 한 장 한 장 찍어내듯이 만드는 시트 방식을 쓸 때 해성 DS는 신문 찍어내는 롤러처럼 이걸 그냥 쫙 연속으로 뽑아내는 릴-투-릴 방식을 고집했던 거예요. 이게 처음엔 정말 어려운데 한번 성공하고 나면 효율 면에서 게임이 끝나버리는 거죠. 어느 증권사에서는 이걸 보고 딱 한마디로 정리하더라고요.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이라고요. 바로 이 기술적 선택이 해성 DS를 DDR5 시장의 판도를 바꾼 게임 체인저로 만든 겁니다. 그리고 이 전략이 그냥 말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. 숫자로 딱 증명이 됩니다. 원가 경쟁력을 무기로 우리나라 대표 메모리 회사인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내에서 점유율이 어마어마하죠? 삼성전자에서는 60%, SK하이닉스에서는 30%를 차지했습니다. 그래서 나오는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. 내년 DDR5 관련 매출 성장률이 무려 107.8%예요. 그냥 2배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뜻입니다. 엄청나죠?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놀랍게도 해성 DS는 벌써 다음 또 그 다음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거든요. 해성 DS가 보고 있는 미래는 이렇습니다. 첫 번째, 요즘 가장 뜨거운 AI 데이터 센터. 여기서 열이 엄청나게 나는데 이걸 식혀주는 부품을 개발하고 있고요. 두 번째는 꿈의 신소재라고 불리는 그래핀,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탄소 배출을 관리하는 AI 플랫폼까지.
정말 미래를 보고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죠. 자, 그럼 이제 이 조각들을 전부 맞춰볼 시간입니다. 왜 애널리스트들이 이 회사를 다시 봐야 한다, 재평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지 이제 그 이유가 분명해지실 겁니다. 사실 해성 DS는 오랫동안 좀 억울한 평가를 받아왔어요. 다른 비슷한 반도체 기판 회사들보다 늘 한 30% 정도 싸게 거래됐거든요. 일종의 만년 저평가주였던 셈이죠. 이 표를 보시면 그게 확 와닿으실 겁니다. 2026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다른 회사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해성 DS의 PER,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 눈에 띄게 낮죠. 회사가 버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아직 싸다는 의미입니다. 그래서 이제 분석가들이 얘기하는 겁니다. 이 할인 이제 끝내야 한다고요. 튼튼한 기존 사업에 폭발하는 신사업까지 더해졌으니 이제는 재가치를 찾아가야 할 때라는 거죠. 이걸 시장에서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, 즉 가치 재평가라고 부릅니다. 안정적인 캐시카우에 DDR5라는 강력한 성장 엔진, 거기에 미래 준비까지. 과연 해성 DS는 이 지긋지긋한 저평가의 꼬리표를 떼고 이 격차를 메우면서 훨훨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? 자, 그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.